예, 그러면 이제 452페이지에 실전 연수 문제, 재고자산 실전 연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게요. 1번에 신갈상에서 계약한 원재료 500만 원을 인수하고 계약금 85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인수님 2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운반비가 2만 원 나갔으니까 운반비는 원재료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자산 금액에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차변의 원재료 502만 원이고 옛날에 계약금 지급한 게 얼마가 있었더래요? 85만 원이 있었죠. 계약금 지급한 거는 차변에 선급금 잡혀 있다가 실제로 물건 들어오면은 선급금 빼면서 원재료로 대체해야 되잖아요. 선급금 대변에 오고 나머지 잔액은 뭘로 했대요?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니까 무슨 계정 과목입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으로 한 거니까. 자, 2번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 수수료 16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통관 수수료는 원재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준 비용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관 수수료 16만 원은 원재료가액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3번에 미국 PBK사의 원재료 물품 대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1,000만 원 나갔죠. 원재료 구입한 건데 원재료 계정 과목을 써야 될 것 같지만은 이거는 미착품으로 써야 돼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은 우리가 계정 과목을 미착품으로 쓰거든요. 미착품으로 잡아놨다가 물건이 회사 창고에 들어왔을 때 미착품 떨면서 원재료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은 미착품. 근데 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예, 참고로 하시고 4번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 20톤을 인천항에서 공항까지 운송하고 운송료 120만 원과 이체 수수료 2천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자, 운송료는 원재료 가액이 맞아요. 그래서 원재료 가액이 맞는데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체 수수료를 원재료 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이체 수수료나 송금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품 대금 결제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원재료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니라 원재료 그 대금 결제할 때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고 그다음 이게 또 애매한 게 입력을 할 때 이걸 500번대로 넣어야 되느냐 800번대로 넣어야 되느냐 그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500번대냐 800번대냐 요거는 800번대로 넣어야 돼요. 송금 수수료는 물건을 구입하는 거와 그러니까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그냥 이체 송금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 성격으로 금융비용 있잖아요.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500번대가 아닌 800번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었어요. 정답은 수수료는 송금 수수료는 그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금융비용이고 그 금융비용과 관련된 거는 이제 800번대로 넣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 500번대로 해도 맞다고는 해줬어요. 둘 다 맞다고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송금 수수료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체 수수료는 무조건 계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된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경우가 없다. 그 다음에 송금 수수료는 800번대다. 800번대로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주 대경에서 매입한 원재료 일부에서 불량품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통보한 결과 외상 매입금 150만 원 중 2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있었겠죠. 외상대금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을 차변에 빼야 되겠죠. 빼고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때 얼마를 깎았어요? 20만 원 깎았으니까 깎은 거에 대한 계정 과목을 잡아야 되는데 뭐 때문에 깎았어요? 불량품이죠. 불량품 때문에 깎은 거를 매입, 환출 및 애누리다라고 썼죠. 그래서 대변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20만 원, 나머지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13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프로는 입력할 때 있잖아요. 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몇 번을 넣어야 되느냐. 요거는 나중에 입력해 보시면은 이 관련된 계정 과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는데 그 상품 있잖아요. 상품이 146번이에요. 상품 금액을 깎은 거다라고 하면은 상품 바로 아래 있는 147번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원재료 구매하면서 불량품 때문에 깎은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153번, 원재료 바로 아래 있는 154번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문제 있잖아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일부에서 불량품을 발견한 거니까 원재료 구매하면서 깎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54번을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거. 불량품 때문에 깎은 거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이고 원재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153번 아래에 있는 154번을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원재료 매입 저 동화상사주의 거래분에 대한 외상매입금 잔액 330만원 중 45만원은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받고 200만원 약속어음으로 잔액은 당사 발행 당자 수표로 지급하였다. 외상대금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빼야 되겠죠. 이 중에서 200만원은 어음 발행, 지급어음이겠죠. 그 다음에 45만원은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 매입 할인이죠.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받은 거는. 그 나머지는 당자예금 통장에서 나간 건데 이 매입 할인은 원재료 가액을 깎은 거잖아요. 원재료 가액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원이었다. 그럼 1,000만원 중에서 45만원 깎은 걸로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45만원 깎은 거, 이 깎은 거는 무슨 가액을 깎은 거예요? 원재료 가액을 깎은 거니까 원재료 바로 아래에 있는 매입 할인 155번을 선택하셔야 돼서 입력할 때는 상품 가액을 깎은 거다. 상품 금액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은 거다라고 하면은 상품 바로 아래에 있는 148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원재료와 관련된 거니까 15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7번. 7번에 신갈상에 제품 890만원을 판매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 중 500만원은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액을 외상으로 하였다. 또한 당전 부담의 운반비 6만원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제품을 판매한 건데 자, 일단 제품을 판매한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변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제품 매출이 와야 되겠죠. 자, 제품 매출이 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왔죠. 자, 제품 매출 890만원이 와요. 자, 근데 옛날에 계약금 받아놓은 거는 대변의 계정 과목이 뭘로 잡혀 있었겠어요? 선수금이었겠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썼죠.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물건을 팔았으면 이 자리에 제품 매출이 올 건데 물건을 판 게 아니라 계약금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로 선수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면은 선수금 떨면서 제품 매출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팔았을 때 더 선수금을 떨면서 제품 매출로 대체.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선수금을 차변에 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00만원은 뭘로 받았어요? 어음 받은 거는 받으러 50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은 외상으로 했잖아요. 외상은 외상 매출금 340만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운반비죠. 근데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을 살 때 운반비는 자산 금액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해야 돼요. 자산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판매 과정에서 지출되는 운반비이기 때문에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겠고 나중에 입력을 하실 때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운반비니까 한 800번대로 입력해야 되세요. 800번대.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은 8번 있잖아요.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장부 조회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따 입력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9번에 주 상하이의 제품 외상대금 230만원을 해소함에 있어 10만원은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하여 주고 100만원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으며 잔액은 동전 발행 당자 수표로 받았다. 외상대금 받은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빠지겠죠? 빠져요. 자, 받는데 받을 때 현금으로 120만원, 어음으로 100만원 받았잖아요. 나머지 얼마를 깎았어요? 10만원 깎았잖아요. 10만원 깎은 거는 뭐 때문에 깎았어요?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한 거니까 매출 할인이죠. 판매자 입장에서 깎은 거는 매출 할인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대변 제품 매출이 230만원, 외상 매출금이 230이었다. 이 돈 받는 거죠, 지금. 이 돈 받는 거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떨려야 되겠죠? 떨렸죠? 자, 그 다음 돈을 받았죠. 근데 나머지 얼마를 못 받았어요? 10만원 못 받았잖아요? 그럼 10만원만큼은, 제품 매출이 230이 아니라 제품 매출이 220이 돼야 되겠죠. 10만원만큼 깎았으니까. 우리가 깎은 거는 수익 금액에서 차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이 그만큼 깎인 거니까. 수익 금액이 220이 돼야 되는데 깎을 때는 직접 안 깎고 깎는 이유를 적어줘야 된다고 썼죠. 깎는 이유가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한 거니까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적고 얘의 성격은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 계정 과목 차감 계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출 할인 10만원이 적히면은 결국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은 10만원이 깎인 220만원이 들어가게 될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매출 할인은 제품 매출을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력할 때 보면은 매출 할인 계절 과목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품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다라고 하면은 제품 매출 바로 아래에 있는 406번을 선택하셔야 되세요. 만약에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이었으면 상품 매출 바로 아래에 있는 403번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제품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니까 406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10번도 외상대금 받는 거죠. 거래처인 주 대경에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 98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는 판매 당시 조기해소 약정에 따라 20만 원이 할인된 금액이다. 그럼 제품 매출에 따른 외상대금이 1000만 원이 있었던 거죠.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받으면서 20만 원 매출 할인, 나머지 보통예금 98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11번에 보유 중인 제품 30만 원을 10번까지가 이제 취득과 판매에 대한 분개였었고 이제 10번부터 11번부터 16번까지가 타계정 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고자산과 관련된 분개 문제는 유형이 세 가지단 말이에요. 취득,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 이 세 가지 유형밖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분개 문제는. 그래서 10번 문제까지 여러분들 풀었던 게 재고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의 분개들이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16번까지는 타계정 대체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오죠. 타계정 대체가. 자, 11번에 보유 중인 제품 30만 원을 공장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공장 내 직원 식당에 설치하였다. 그럼 제품을 쓴 거니까 차변에 있는 제품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근데 직원들을 위해서 쓴 거니까 복리후생비이고 근데 입력을 하실 때 복리후생비는 공장이니까 500번대를 넣어야 되겠고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게 이 대변에 빠지는 제품에다가 반드시 8번 조교를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입력할 때 여러분들 조교 입력한 적 있나요 없나요? 없을 거예요. 근데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조교를 입력해야 돼요. 왜냐면은 조교를 입력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이 제품이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진 거였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8번 조교를 걸어줘야지만 이 제품이 판매 목적 이외로 감소된 거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타계정 대체는 반드시 몇 번 조교를 넣어야 되냐면요. 8번 조교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입력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12번. 12번은 원재료 일부를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하였다. 금액은 30만 원이다. 원재료 빼면서 수리니까 수선비죠. 자, 대변의 원재료는 반드시 몇 번 조교 넣어야 돼요? 8번 조교. 판매 목적 이외이기 때문에.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 유형자산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13번 생산된 제품을 국군 이문품으로 전달하였다. 그럼 제품을 뺄 때는 무슨 가액으로 빼라고 했어요? 타계정 대체는 원가로 대체된다라고 했었죠.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시가평가에서 빼는 게 아니라 원가 금액을 그대로 빼면 된단 말이에요. 차변에 잡혀있는 제품이 5천이니까 5천을 빼고 기부한 거니까 차변에 뭐가 와야 돼요? 기부금 5천이죠. 자, 그 다음 14번. 구입하여 보관 중인 원재료를 회사 소모품으로 사용하였다. 원재료 원가가 70이죠. 그럼 차변에 있는 원재료를 대변에 빼고 소모품이니까 자산 70만원, 소모품 70만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원재료로 매입하였던 철물 일부를 공장 업무 수리에 사용하였다. 그럼 대변에 원재료를 빼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뺄 때는 무슨 가액으로 뺀다라고 했어요? 네, 원가로 뺀다라고 했었죠? 원가가 얼마냐면요. 700이고 자, 수리했었는데 무슨 지출이래요? 자본적 지출이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차변에 건물이 와야 돼요. 자, 왜 건물이 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뒤에 유형자산을 배워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일단은 패스 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만 일단 적어두세요. 자, 16번.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300만 원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제품이 없어진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제품은 빼야 돼요. 대변에 뺄게요. 뺄 때는 항상 원가 금액이 그대로 빠진다라고 했었고 얼마가 빠져요? 300. 자, 그 다음 불에 탔죠. 불에 타서 나오는 손실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했나 앞에서?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재해 손실이라고요. 재고자산이 불에 타서 나오는 손실을 재해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재해 손실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16번까지는 타계정 대체에 대한 문제인데 중요한 거는 대변에 빠지는 재고자산에 반드시 몇 번 적용을 넣어야 된다라고요? 8번 적용. 안 넣으면은 시험장에서 부분 점수도 없어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에 3점짜리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시험에서 총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분개 문제 있잖아요. 예. 일반 전폐입력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비중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6문제면 18점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풀 줄 아셔야 되겠고 입력도 정확하게 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그 452페이지랑 453페이지 입력을 같이 해보겠습니다.